어떤 헤럴드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에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팟희아님이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꽃송씨님이 숙취 잔뜩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저 오늘 새벽에 토트넘 중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의 스케줄을 그래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SBS 유나이티드라고 부르는 SBS 축구팀은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술 한 방울 마실 시간이 없어요. 네, 이분이 술 마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일에 지쳐서 파김치가 된다는 것을 굳이 제가 변호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는 해명드립니다. 되게 갑자기 생뚱맞네 진짜. 마유유오씨님이 박문성 얼굴 부풀었다 이러시고요. 이거는 뭐 평상시 이래요. 네, 배성재 존잘님이 간 안 좋은 거 아님?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걱정. 그렇군요. 네. 뭐 KU님이 마시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마시면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중계를? 네네네.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물을 잠깐 이렇게 목을 축이는 시간이 있긴 한데 이게 축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내내 한숨도 쉴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눈을 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경기에서 눈을 떼버리면 혹시 잘못 못 볼까봐. 그러니까요. 저희 물 마실 때도 이렇게 막 약간 흘리고 막 그래요. 네, 눈은 이제 경기 보면서 하다가 아무튼 이게 뭐 네. 치맥을 하면서 축구 보시는 축구 팬들이 저희도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요. 저 진짜 네.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치킨에다가 한 잔씩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중계가 좀 일찍 끝나는 날 같은 때는 가끔 뭐 한잔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분이 숙취가 전혀 아니라는 거 얘기했고요. 저희 까발리그 더블리그 다음 주 주제 꺼내봐입니다. 별걸 다 꺼내놓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자랑거리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좀 들었던 것 중에 좀 별스럽지 않았던 자랑거리 아니면 본인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전국을 돌면서 강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자랑질인가요? 박문성의 자랑순리. 그래가지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제 3월이라 개강하니까 네. 이제 또 대학생들 상대로 이 방학 때와는 또 다른 이 특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번 네. 달도 지금 3번째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강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저는 특강 요청이 오면 저한테 좀 많이 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박문성 어디를 위원한테 넘겨줬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박문성 해볼게요. 위원에게 연락해 보시면 저는 이 대학생들 앞에서 이게 특강하는 게 몇 번 해봤는데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저번에 숙대 가서 한번 강연을 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 정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강연을 하다가 이제는 너 맨날 공대고. 강연을 접으려고 하다가 저희 PD 선배님이 야 미안한데 강연 내 대신 한 번만 해봐. 그래가지고 방학 때면 또 출석률이 높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데 숙대라고 그러길래 여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2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있어요. 보통 3시간 강의를 부탁받으면 한 2시간 정도 하거나 1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좀 잡담도 하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이제 네. 좀 일찍 끝나면 학생도 좋고 저도 좋고 이랬는데 막 떠들다가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 넘었어요. 쉬는 시간도 너무 없이. 길게 했다. 장난 아니게 터졌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제가 프리선언은 어떻게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선언하면 여대 교수가 되려고요. 제가 이제 들었던 제일 별스럽지 않은 자랑이 바로 이런 자랑이에요. 네네. 베디에. 그렇죠? 정말 자기 얘기 나오면 진행이고 뭐고 다 없어요. 지금 막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네, 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갔군요. 박문성 의원 자랑 뭐 있었습니까? 난 당신이 싫어 알았어요.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제 별스럽지 않은 자랑거리 이런 사례 알고 계신 분들 본인이 겪으셨으면 더 좋습니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들 여러분이 그냥 깨알같이 저한테 자랑하셔도 돼요. 네, 제가 잘근잘근 들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오늘은 스포츠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문화면을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관전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1077번이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평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적어주십시오. 관전평이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혹시 뭐 관전평 오늘은 없나요?
네,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발칸반도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나라 알바니아의 한 TV 채널이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주겠다면서 아주 파격적인 뉴스 진행을 시작했는데요. 해당 뉴스에 보면 여성 앵커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아주 작은 조끼 하나로 가슴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가린 채로 뉴스 헤드라인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뉴스 진행을 시도한 방송국 사장 말에 의하면 정치 세력에 의해 뉴스가 조작되는 알바니아에서 시청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60%인 약 300만 명이 무슬림인 알바니아에서는 현재 이 방송국과 여성 앵커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가 방송되는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라는데 그 시간에 상반신을 거의 다 노출한 여성 앵커의 모습. 사실 우리나라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게 답니까? 비켜봐, 안 보이잖아. 이상 배성재, 박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 알바니아 쪽이 이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한 문화적 충격 혹은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제작팀께서 이게 거의 제 대사를 이번에 신음만선 했길래 네. 이게 뭔데 이렇게 났을까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네. 신음이 나올 만했네요. 네. 이거 좀 그러네요.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죠? 네. 지금 라차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보여줘! 계신데 실시간 댓글창으로 자 접속하신 분들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알바니아의 여성 앵커의 모습인데 모자를 쓴 건 약간 산타클로스 모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모자는 이해되는데 모자이크는 뭐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여드리기에도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조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랍이나 약간 그쪽 모로코 이런 근처에서 많이 입는 조끼잖아요. 작은 조끼. 네, 이렇게 네. 꽉 조이는. 그걸로만 살짝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게 또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님도 모자이크 뭐야?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방송국 사장이 시도를 했고 또 여성 앵커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왔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에 대한 감흥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 일단은 뭐 제가 알바니아라는 곳을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방송국에서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르면 터지더라고요. 뭘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 자체를 아니면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목적 때문에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 너무 우리 사회가 막 억눌러 있고 진실이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면 모든 수단이 다 통용될 수 있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네. 약간 현학적으로 얘기를 하시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네, 야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르면 뭐가 터져요? 이러시기도 하고요. 그냥 오만 할 거 그랬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 심혈을 기울여서 박문성 의원의 대사를 써드린 거예요. 오? 이거랑? 오? 이게 사실 박문성 의원이 축구 중계할 때마다 쓰는 후렴구 아닙니까? 네. 많이 돌리는 후크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대로 한번 소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편 다른 거로는 이게 뭐 방송도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하면 이게 말초적인 걸 건드리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시청률 되게 많이 나왔다며요. 저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률 많이 나왔겠지만 이 자극은 확실히 또 다른 더 큰 자극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자극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이야 막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말초적이니까 좋죠.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돼요.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자꾸 원하죠. 정치 세력에 의해서 뉴스가 조작되는 알바니아에서 시청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라는 해당 방송국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방식이 이랬어야 됐을까? 알바니아의 언론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예. 물론 이제 언론의 자유가 그대로 구현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도 조금 아쉽지만은 근래 그 언론의 자유 이런 지수가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요? 많이 네, 떨어졌죠. 좀,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객관적인 이제 세계에서 이제 매기는 지표가 추락을 했고요. 사실 그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체는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는데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은 좀 확보가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이게 대중화나 아니면 그런 뭐 창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좀 좋은 의미긴 하는데 그게 질적인 내용까지도 담보하면서 넓어져야 진정한 대중화인데 그 질이 떨어지면서 폭만 넓어지면 좀 대중화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네. 우리 그 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실시간 댓글을 쓰시는 분들의 말들이 판사님 제가 친 게 아니라 고양이가 썼습니다. 뭐 이러고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발뺌을 하는. 이게 물론 이제 개그긴 하지만 알겠다. 이런 개그가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많이 추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왜 이렇게 다 주눅 들고 막 이럴 막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네. 배성재 존잘님이 박문성 잡혀가는 거 아님? 이러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제가 이분은 근데 계란을 워낙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습니다. 이분이 한 100광주리 정도 돼요. 오병이어에게적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광주리의 계란을 담아놔서 어디서 정모하실 일은 없을 그러니까 겁니다. 28개 정도 깨줘도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읍읍읍읍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아무튼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녁 7시 반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게 그 얘기는 조금 뒤로 하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저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시청률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률이 오른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비난의 단초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네네. 저희도 중계할 때 뭐 획기적인 방식이라든가 시도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 카타르에서 중계할 때 박문성 의원한테 저희가 모자를 씌웠죠. 아랍 모자. 네. 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네. 제가 쓰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네.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기름 똑같은 나는 걸 집안에서 써도. 태어난 느낌이 드는데 박문성 의원이 있으니까 왠지 약간 떼수건 쓴 것 같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관전평이 왔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성인 영화 여배우와 한 달 동안 호텔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16살 소년의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더니 관전평이 이렇게 왔습니다. 김부희 씨가 독자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러시아 성인 배우 관련 기사와 박문성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외모에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박문성 해설위원의 실물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가. 초록창에 뜨는 해설위원님의 사진과 경박한 웃음소리가 어찌나 닮았던지 이상하다. 집에서 왜 쫓겨나질 않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딸이 셋이나 있다는 말이 떠올라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과 베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기 껴서 시시껄렁한 농담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생각나는 방송이에요. 뭔 이게 얘기예요? 저를 욕한 건가요? 아니면 요점이 방송? 뭐야? 요점이 우리 시시껄렁하다는 얘기죠? 예. 이거 한 줄 요약. 저희도 논술 세대라 순식간에 이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데 핵심은 저희 시시껄렁하는 얘기잖아요. 네. 시시껄렁한데 끼고 싶다 이 얘기십니까? 김부희님. 아니 그 딸이 셋이나 있다는 말이 떠올라 이해됐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저희 아내가 아이 셋을 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게 천사가 이렇게 옛날 나무꾼 못 떠나고 뭐 이런 네. 느낌인 건가요 지금? 그 딸은 부연 설명 없이 거기서 끝냈어요. 이분 딸 셋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그냥 저 시시껄렁한 남자들 저기 끼고 싶네. 이랬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뭐 씁쓸한데 저희는 사실 이런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희는 항상 청취자의 사연을 받아서 그렇죠. 참 사연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김부희라는 이름은 저희가 기억할 겁니다. 5년 뒤에도 기억할 거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네. 청취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54님, 자꾸 이런 야한 기사 소개해주는 거 청취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예상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네. 한물간 농담이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7454님. 김부희 기억하겠습니다. 네. 시시껄렁하다고 했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 또 친한 친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분이 DJ예요. 굉장히 할 말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정말 친한 친구가 돼드릴게요. 이러고 급마무리했습니다. 김부희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닮은 스웨덴의 한 청년이 인생 역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스웨덴의 한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이 청년은 디카프리오의 청년 시절이 연상될 만큼 외모가 무척 닮았는데요. 그런 그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월드스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레오 오빠 사랑해요. 사인해주세요. 사진도 한 장 찍어도 되죠?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단숨에 무려 22만 명으로 폭증했고요.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이 남성은 현재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유명 백화점과 의류업체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닮았다는 거, 이 정도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 배성재. 근데 레오 오빠 진짜 채식주의자예요? 왜 배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나이 먹으면 다 저러는가? 박문성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댓글에 와 그냥 태어났는데 돈 버네 좋습니다. 닮은 거 하나만으로. 물론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닮았으면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실시간 접속하고 계신 우리 다음 판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남자 얼굴이니까 뭐 대부분 남자 접속자분들이라 대충 보세요. 네. 저도 이분 대충 봤는데 약간 그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약간 눈이 가늘게 좀 찢어져 맞아요. 있다고 예, 하네요. 네, 눈매가 좀 가늘고 그다음에 입술이 조금 도톰하면서도 가로 쪽으로 약간 만화 같은 외모는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는 디카프리오의 핵심은 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간. 예, 이 강렬한 눈썹과 이 콧대 사이로 내려오는 그 눈 사이의 공간.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디카프리오의 그 미간이 아니라 맷 데이먼의 미간을 좀 맷 닮은 것 같아요. 데이먼. 약간, 네. 약간은 마션. 그 부분이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디카프리오는 정말 그 로미오의 느낌이라면. 근데 이 사진은 보니까 그 요즘 디카프리오 말고 음흠. 조금 전에 디카프리오 좀 닮은 것 같고. 근데 눈, 코, 입 이게 다 모여 있는 건 좀 닮은 듯 느낌도 있고요. 음흠. 보니까 이 몸 전체는 좀 닮았네요. 헤어스타일이나 이렇게 비율 같은 게 좀 많이 닮아 있네요. 네, 세계일주님이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고 베디가 이 닮은 꼴 남자보다 잘생겼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왜요? 네? 그냥 읽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렇게 귀신같이 이런 거 찾아내서 읽어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성 앵커 사진은 굉장히 열심히 보시더니 이거는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딴 거 보고 계세요. 뭐 다른 주제는 없나요? 디카프리오를 달 거라 말거나 네. 스웨덴의 한 청년입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찾아보니까 74년생. 저보다 4살이나 형이었어요. 이게 나랑 방송이랑 동갑이네. 동갑이에요. 야 레오, 야 반갑다 야. 아니, 친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디카프리오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박문성 의원은 대체 지금 뭡니까? 그 디카프리오도 얼마 전에 그 사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남루하게 해가지고 나오고. 약간 배 나와 있는 그 네, 수영장 사진이요. 네. 그거는 이게 비시즌 네. 영화 배우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저도 좀 쉬죠. 네? 비시즌이 지금이 비시즌 한창 시즌 중에 비시즌 몸매를 갖고 있는 박문성 의원은 뭡니까? 입금 전 입금 후인데 박문성 의원은 사실 적은 돈이지만 매일 입금을 받기 때문에 매일이 입금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디카프리오가 청년일 때 뭐 특히 처음 혜성처럼 등장했던 뭐 길버트 그레이프 그다음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엊그제 같고 사실 타이타닉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래됐어요. 그동안 오스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오스카 뭐 아카데미상. 영화 자체가 워낙 좋아서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어떤 게요? 이번 영화보다 그 전에 영화들이 오히려 받을 만한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경쟁자들이 좀 적지 않았나. 개인적인 저도 영화 쪽에 약간 그 멘트를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안 받았으겠죠. 자, 이분 이름이 콘레드 엔네루드입니다. 어쨌든 SNS 계정도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약간 부럽기도 하고 안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의 인생 내내 디카프리오라는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뭔가 독립적이기보다는 네네. 닮았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살 것 같습니다. 박문성 의원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특별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 닮았죠. 뭐 또 그런 얼굴이 아니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닮은 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누구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생각보다 스타워즈에 대한 그 팬층이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요다? 예, 요다 말고요. 요다는 아니죠. 요다 말고 그 스타워즈 옛날 3편에 나온 자바 더 헛이라고 있어요. 아이 좀 웬만하면 사람하고 레아 하자. 공주 사슬로 묶어갖고 들고 그러니까. 있던 예. 자바 더 헛과 눈매가 정말 닮았어요. 그 어때요? 저 청순루니님이 젊었을 때 김정은 닮았어요. 그랬고요. 연예인이요, 연예인. 김정은은 지금 젊습니다. 아, 그리고 탕짜면님이 찡그리면 붉은 악마 닮았어요. 아, 그 붉은 악마 그요? 야, 붉은 악마는 이 그림인데요. 예.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줘요. 저는 잘 모르죠. 네, 자바 더 헛 그리고 김정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은 모양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요? 네. 저는 뭐 예전에 코봉이 코봉이. 장재영 씨 닮았다는 어. 얘기 들었고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유지태나 뭐 아니면 네, 뭐 무민 닮았다는 얘기를 또 저희 유리 씨가 한번 해준 적 있죠. 유지태는 진짜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보급형 정도 합시다. 보급형 유지태. 네. 야, 아무튼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동물 닮았다, 동물이요? 뭐 연예인 닮았다 하는 선수들 꽤 있잖아요. 아니 저는 동물 닮은 게 꼭 그게 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예전에 그 제가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자로 배성재 아나운서 비버 닮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울컥한 적이 있는데 비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귀엽더라고요 나름대로. 네네네. 기분이 그래서 다시 맑아졌습니다만. 축구 선수들 중에 혹시 누구랑 많이 닮았다 이런 선수들 있나요? 뭐 연예인만 놓고 보면 김보경 선수하고 유재석 유재석 닮은 거는 뭐 그렇죠. 씨 안경 닮은 건. 벗으면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그 유해진 씨하고 너무 닮았죠. 네. 동물은 뭐 외질 같은 경우는 눈 때문에 약간 개구리과 닮지 않았어요? 개구리. 개구리과 좀 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페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렇게 코 이렇게 썩 귀여운 강아지 같은 네. 이렇게 콕 들어가 있는. 네. 티아고 실바가 김유정 씨 닮았다는 얘기를 그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있어요. 지금 김유정 씨가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래서 티아고 실바의 느낌이 이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티아고 실바의 그 약간 뚱할 때의 표정 그거랑 약간 닮은 부분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금방 써주셨는데 질라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김현준 씨하고 이렇게 신현준 씨. 신현준 씨하고 얼굴 상이나 이런 게 좀 닮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사연 씨가 누구랑 닮았다는 거죠? 노사연 씨요? 푸yor과 만남의 노사연 씨.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존 테리와 김병세 씨인가요? 그분 좀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벤제마와 한상진 씨인가요? 네, 그분 닮았다는 얘기. 네. 네, 지금 이분이 동감을 적당히 하는 건 연예인 이름을 몰라요. 네. 그건 맞아요.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존 테리를 존병세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벤제마를 벤상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질문인데 따님들은 어떻게 엄마를 닮으셨습니까? 첫째하고 셋째는 저를 좀 닮은 것 같고요. 둘째는 엄마를 닮았는데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은 아니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똑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참 연애할 때 제 사랑하는 아내와 왜 웃어요? 무척 사랑하는 저는 안 웃는데 아내, 본인이 아내 이제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니까 네네. 밥 같은 걸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기억나는 게 딱 올려줬더니 와이프가 그때 연애할 때 자기는 웬만하면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싫어해? 그랬더니 네네. 나는 이렇게 밥 위에 반찬 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자체가 싫대요. 네네. 그러니까 비빔밥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뭐 취향은 존중? 뭐 이런 거였어요. 둘째가 3살 이제 말 막 조금씩 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아빠가 고기 같은 거 발려주잖아요. 밥을 딱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밥이 더러워지는 게 싫대요. 정말 이 소름이 확 올라온 거예요. 네네. 너 야 닮을 게 없어서 엄마 야 저희는 네, 잘 끊었어요. 네,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닮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얘기하신 걸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형수님이나 장모님께서 너무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오늘은 저희는 아무것도 유도하거나
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구토제를 먹인 적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저희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현관문 비밀번호 잘 해킹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되겠어요. 네, 낼 것 같습니다. 아니 속보. 이래도 되나? 속보 왔습니다. 속보. 웃겼네. 마형님의 속보인데요. 박문성 안방에서 거실로 이적. 자, 이제부터 박문성 의원의 그 본부는 거실 소파예요. 네, 당분간 거기서 잘 간이 침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관전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